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이라는 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불러주고, 뭐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더라. 뭐라고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자, 이때 뭐가 있어? 자유전자는 뭐야?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를 얘기를 하고, 자유전자가 뭐야? 막 사방팔방을 막 팔팔팔팔팔 돌아다니는 거야.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전자. 알겠죠? 그래서 이 금속 결합 물질들은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사이에 자유전자들이 막 그냥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닐 수 있더라. 알겠냐? 어렵지 않지? 자, 금속 결합은 별거 없어요.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성질. 이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자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광택.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금속들, 반짝반짝거리는 금속들은 빛을 반사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맞니? 아닙니다.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빛을. 그래서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하였다가 방출한다. 이게 광택. 두 번째는 전기 전도성. 금속은 고체나 액체나 상관없이 전류가 잘 흘러. 알겠습니까? 액체나 고체 상관없이 잘 흘러. 이온 결합은 액체에서만 잘 흘러. 고체에서는 안 흘렀어. 공유 결합은 고체건 액체건 둘 다 안 흘러.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전기전도성을 알면 우리가 얘가 무슨 결합인지 알 수 있겠지.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면 금속 결합, 액체일 때만 흐르면 이온 결합, 고체 액체 둘 다 안 흐르면 공유 결합. 알 수 있겠지. 맞아요? 오늘따라 넋놓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멍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자, 이 자유전자들이 전류를 잘 흘려준다. 전기전도성. 세 번째, 열전도성도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래서 열전도성. 자유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자유롭게 운반해준다. 네 번째, 연성과 전성. 연성은 뭐라고 부르냐면 뽑힘성이라고 불러요. 니네 철사 같은 것들 이렇게 가늘고 길게 뽑히잖아. 그게 연성이야. 연필 생각하면 쉬워. 연필. 연성, 연필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처럼 쫙쫙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거 있지. 그건 전성, 펴짐성이라고 불러요. 펴짐성. 전체로 펴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연성은 뽑힘성, 전성은 펴짐성. 그래서 여기까지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성질을 묶어 거기다 뭐라고 써? 자유전자.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들이야. 마지막 5번만 정전기적 인력. 이거 무슨 힘이라고 그랬지? 이온 결합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쿨롱 법칙. 지난 시간에 다 썼어. 일주일 만에 기억을 삭제해서 온 거야, 뭐야. 시험 보는 단계로. 어? 시험 보는 단계로. 시험 볼 때만 공부한다고? 시험 보는 것만 공부했다고? 알았어. 그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더라.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알겠습니까? 쿨롱힘. 정전기적 인력이 쿨롱힘. 자, 그래서 화학결합. 아까 얘기했어.
공유결합은 가족, 이온결합은 연인, 금속결합은 물건. 자, 물에 엄마와 남자친구와 핸드폰이 빠졌어. 뭐부터 구해? 어떤 놈이 핸드폰이요? 왜? 엄마랑 남자친구 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안 돼. 엄마부터 구해야지. 핸드폰 구해서 119에 저러면 안 된다고. 엄마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남자친구 구하고 그 다음 핸드폰 구하고. 결국 뭐야? 결합력은 공유결합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이온결합이 그 다음이고 금속결합은 제일 어떻더라? 약하다. 알겠죠? 이때 화학결합의 세기가, 결합이 세면 당연히 녹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 녹는 점 높아집니다. 알겠습니까? 화학결합이 세면 녹는 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근데 이것도 있어. 공유결합 중에 아까 얘기했던 분자결정 있지. 분자로 이루어진 친구들, 걔들은 녹는 점이 오히려 낮아. 분자를 쪼개는 게 아니고 거기서의 녹는 점은 분자하고 분자 사이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결정인 친구들은, 공유결합인 친구들은 대부분 높아. 그런데 공유결합 중에서 분자결정인 친구들은 녹는 점이 오히려 낮더라. 알겠니? 뭐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 분자결정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기전도성과 녹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속결합은 고체, 액체에서 모두 전기가 통한다. 이온결합은 액체에서만 통한다. 공유결합은 둘 다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렇게 말이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띠로링. 결합의 극성. 다음 단원. 첫 번째, 전기 음성도라는 게 나와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있지? 그거하고 원래 같이 붙어있던 내용이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3단원에 배울 만한 내용이 너무 적어지니까 요걸 3단원으로 떼온 거야. 원래 사실은 지난 시간에 같이 수업을 했어도 될 만한 내용이야. 자, 전기음성도라는 건 뭐냐면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 아까 공유결합 형성하면 뭐가 생긴다? 무슨 전자쌍? 다 뭐 성대를 다쳐왔어?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무슨 전자쌍? 아, 공유결합이면 무슨 전자쌍이요? 공유전자쌍이지. 뭘 그걸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 그치?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이렇게 공유를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이랑 이렇게 공유를 했어. 손을 이게 잡아 빨리. 그런데 힘이 누가 세? 내가 셀 거 아니야. 그치? 발을 밟지 말고. 발을 왜 밟고? 뭐 보복하는 거요? 그러면 서로 다른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공유 전자쌍을 나 전자 좀 좋아하는데, 그럼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치?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많아? 아우, 촉촉해라. 굉장히 촉촉하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걸 우리는 뭐라 불러? 전기 음성도라고 불러. 뭐라고요? 전기 음성도. 그러면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치? 우리 앞에서도 상대적인이라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 혹시 기억나니? 어디에?
원자량에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원자량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그치? 그 기준이 뭐다? 원자량에서는 탄소 얼마? 12였었어. 이 전기음 성도의 기준은 플루오린입니다. 가장 큰 친구를 플루오린이라고 놓는 거고 얘를 4.0으로 놓습니다. 왜 하필 4.0인지는 나도 잘 모르니까 묻지마. 4.0으로 놨어. 그래서 전기음 성도가 가장 큰 친구가 누구다? 플루오린이더라. 알겠니? 자, 그러면 전기음 성도는요, 자, 요거 규칙성 보면 돼요. 같은 주기, 이것도 똑같이 같은 주기 옆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같은 주기에서는 전기음 성도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된대? 커진대. 왜 커져? 원자핵에 뭐가 세지니까? 유효핵전화가 세지니까. 유효핵전화가 세진다라는 건 전자를 더 세게 어떻게 된다?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성도가 세서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성도가 대체로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Why? 껍질수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더라? 원자핵으로부터의 인력이 점점 작아지는 거지? 맞아요? 껍질수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 주기가 같을 때는 뭐야? 유효핵전화. 족이 같을 때는 껍질수. 내가 족 같은 껍질수라고 얘기했었지. 그거야. 그러면 이 주기성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뭐냐? 같은 2주기에서는 어때? 점점점 커진다. 3주기도 커진다. 근데 같은 족에서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거를 표현해 놓은 거지. 그래서 같은 족에는 유효핵전화, 얘들은 전자 껍질수,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결합의 극성,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를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자, 결합의 극성은요, 자,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 전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분 전하.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극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극성을 갖지 않는다는 건 결국 두 개의 전기음 성도가 어떻더라? 같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개가 같은 원자여야 돼. 같은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알겠니?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하게 되면 전기음 성도에 차이가 생기지. 그럼 걔는 무슨 결합? 전기적 성질의 차이가 생기니까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여기 잠깐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질소가 3.0이고 염소가 3.0이야, 맞니? 전기음 성도가. 그럼 질소랑 염소는 전기음 성도가 같으니까 얘네 둘이 결합하게 되면 무슨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극성 공유결합이야. 왜? 다른 원자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수치는요, 반올림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거지 실제로 얘네가 3.0, 3.0으로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선생님 질소랑 염소 3.0으로 같은데요? 그럼 얘네가 결합하면 무극성이에요? 아니, 극성입니다. 알겠지? 무조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해야 무극성,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극성이더라. 이해했남요? 자, 그래서 보면
전기음 성도 차이가 클수록 공유결합의 뭐가 커진다? 극성이 커진다. 근데 전기음 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 이게 뭔 말이요? 아예 한 놈이 전자를 빼서 간다 이 말이요. 야, 너 전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야. 공유? 싫어, 시끄러,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내가 전기음 성도가 훨씬 큰데 갖고 와 이렇게 돼버린다고.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 괜찮아, 공유를 해. 근데 이게 극단적인 차이가 있으면 어때?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갖고 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 아예 이온 결합이 돼버린다. 알겠습니까? 그 기준이 얼마? 전기음 성도 차이가 1.7. 1.7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야. 전기음 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이온 결합. 1.7보다 작으면 공유 결합. 알겠니? 그 중에서 0인 친구들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될 수 있더라. 예외가 있어. 플로리나 수소는 전기음 성도 차이가 1.9지만 둘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극성 공유 결합이야. 1.7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아이오딘과 리튬은요, 전기음 성도 차이가 1.5지만 리튬이 금속, 아이오딘이 비금속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7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온 결합이고. 이거 적어두십시오. 여기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표적인 요런 에텐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들을 보면요, 요 분자 안에는요, 탄소하고 수소, 탄소하고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전부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되어 있지. 요거는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가운데 있는 탄소, 탄소는 같은 원자지,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하나의 분자 내에서도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을 둘 다 할 수도 있더라. 자, 넘어갑니다. 요게 방금 얘기한 거야. 여기가 1.7이거든. 1.7을 기준으로 요거보다 크면 이온 결합, 요거보다 작으면 공유 결합.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친구 플로리나 수소가 공유성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리튬은 이온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만 예외더라. 얘는 예외적으로 이온 결합, 얘는 공유 결합. 요 50%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위에 있으면 이온 결합이고 아래 있으면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요 수치를 안 줘. 이온성, 공유성은 문제에서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전기음 성도 차이밖에 없어. 그 전기음 성도 차이,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 자, 이때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생기면 한쪽이 어떻게 돼? 부분적인 전하들을 띈단 말이야. 한 전자를 얻은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반면에 전자를 잃은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지.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가 크면 공유전자쌍을 땡기니까 전자를 얻은 느낌이 드는 거고, 전기음 성도가 작으면 공유는 했지만 뺏긴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전기음 성도가 큰 친구가 부분적인 음전하, 전기음 성도가 작은 친구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분자 내에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부분 양전하, 부분 음전하, 부분 전하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 불러? 쌍극자.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 맞벌이신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요즘에. 그러면 엄마도 돈을 벌고 아빠도 돈을 벌어. 그치? 그럼 그 부부가 그 소득을 공유하잖아. 근데 보통 보면 어때? 보통 대부분 가정에서는 아빠들이 좀 불쌍해. 그치? 웃는 건 우리 집도 그렇다라는 건가? 아빠들은 어때?
약간 용돈 타서 쓰고, 그치? 뭐 하나 살라 그래도 엄마 눈치 좀 보고, 나 카드 좀 써도 되냐고, 그치? 분명 똑같이 버는데 경제권이 누구한테 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 있으니까. 그 엄마는 약간 부유한 느낌이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니네 용돈 달라 그럴 때 아빠한테 달라 그래, 엄마한테 달라 그래? 보통 엄마한테 달라 그러지. 엄마가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공유는 했지만 전자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전자를 얻은 쪽으로. 그러니까 경제권을 둘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엄마 쪽으로 조금 치우친다는 거야. 즉 엄마가 전기음성도가 크다. 아빠는 좀 작다. 이런 느낌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갖는다라는 거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을 때 이 분자가 어느 정도의 전기적 성질, 극성을 갖느냐를 나타낸 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 뭐라고요? 쌍극자 모멘트. 희소식을 하나 알려주자면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질 않아.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쌍극자 모멘트 뮤는 전하량 Q 곱하기 두 입자 사이의 거리 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 물어봐.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돼? 아, 전기음성도가 누가 크냐 누가 작냐만 기억하면 돼. 큰 게 부분 음전하, 작은 게 부분 양전하를 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사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쌍극자 모멘트, 지금 염소가 쌍극자 모멘트가 전기음성도가 3.0이고 수소 2.1로 염소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을 염소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화살표에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 있는데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지요? 전기음성도가 어느 쪽이 큰 쪽으로 당긴다. 그래서 분자를 보면 이렇게 얘들은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요거 땡겨 얘도 산소가 탄소보다 크니까 양쪽에서 땡겨 질소가 크니까 땡겨 얘들을 합쳐놓은 걸 선생님 여기다 그려놓은 거야. 얘는 위쪽으로, 요거랑 합쳐지면 위쪽으로. 얘는 양쪽에서 똑같이 땡기니까 없어, 합치는 게. 얘는 얘가 전부 합쳐지면 요렇게 오는 거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물과 암모니아는 비대칭 구조고 이산화탄소만 뭐더라? 대칭 구조더라. 이산화탄소만. 알겠니? 오케이. 이 대칭과 비대칭이 왜 중요하냐? 분자의 성질이 이걸로 통해서 나타나거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루이스 전자점식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구조식도 다 넘어갈 거고. 자,